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황제주에 등극을 했는데 좀 일찍 여러 가지 이제 좀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가장 큰 비중으로 갖고 있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저희 지금 같이 매수를 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었던 종목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방에서 말씀을 주시는 걸 홀딩을 하면서 100 구경합시다, 100 구경합시다를 얘기를 했고, 어제 99만 9천 원에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영상에도 제가 오늘 황제주 이제 등극하나 이렇게 썼죠.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썼더라.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에코프로의 경우 이제 100만 원까지 고작 1,000원 차이고, 이제 한 2% 정도만 상승을 한다고 해도 102만 원 부근까지 가는 거라 이대로 110만 원까지 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조심해야 할 거를 이제 미국 선물지수가 하락을 계속 하고 있었고, 장중에 변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살펴봅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급등을 하기 직전까지도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걸 마지막까지 말리다가 결국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최고점에서 팔진 못했지만 그래도 최고가 하고 얼마 차이 안 나는 지점에서 매도를 다 팔진 않았고, 당연히 매도를 좀 일부 했습니다. 일부 매도를 했는데요. 그 매도한 걸 가지고 다시 다른 2차 전지주를 샀는데, 그게 또 한 6%인가? 5.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중에 6% 정도 오른 거는요, 굉장히 못 오른 겁니다. 오늘 15, 16, 18 이렇게 올랐어요. 오늘은 2차 전지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혼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16%, 11%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면 에코프로가 뭘 잘해서 올라간 거냐? 아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올라갔죠? 테슬라 실적 발표 때문에. 테슬라 지금 컨센서스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가까이 상승한 걸로 47% 오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뭐죠? 전기차 세계 1위 회사인데,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를 높이겠다고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했다가 한번 된소리를 맞았는데, 결국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옳았다. 지금은 점유율을 높이고 가격에 부담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테슬라를 한번 맛보게 한 다음에 계속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이어가자라는 전략이었던 건데, 그게 당장 먹혀들었던 거죠. 1년 만에 50%가, 이거는, 이런 큰 종목들이 이렇게 가는 거는요,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나왔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몰라요. 이제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그 기대감이 계속 지금 밀어올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테슬라의 실적 기대감 때문에,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에코프로의 경우는 이제 MSCI 지수 편입으로 1조 원대 투자금이 이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그리고 또 최근에 회사에 필요했던 자금들을 확보하는데 잇따라 성공을 계속해서 자금난에 이제 숨통을 트이는 그런 정도 얘기가 잇따라 계속 터져 나온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주가는 급등을 했고, 80만 원대 초반까지 올랐을 때도 아주 크게 진짜 올라간 상황. 지금 에코프로의 PER이 780까지 올라갔어요. 780까지.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지금 주가로 나눈 건데, 주가가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주당 순이익은 지금 현재 분기마다 나오는 이제 주당 순이익 기준이 되는데, 분자에 있는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780배. 그러면 연간 이 같은 그 주당 순이익을 계산 이제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가를 설명하려면 780년 동안 벌어야 하는 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PER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PER이니 PBR이니 하는 그런 지표들은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대략 주가가 비싸다 싸다를 이제 결정하고 좀 들여다보고 하는데 뭐 EV 에비타라든가 몇 가지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데 테슬라도 고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논란이 있었던 테슬라도 지금 고작 뭐 50, 6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PER이 테슬라의 13배가 넘는 한 15배쯤 되는 PER. 에코프로의 PER이 지나치게 높다는 거에 이의를 달지는 아마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졌어요. 너무 비싸진 거 맞는데 이거는 이미 80만 원, 70만 원 뚫을 때도 계속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 여기에 지금 110만 원까지 오는 동안에도 오늘만 해도 11%씩 이렇게 올라가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욕심과 호기심과 우리가 단순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99만 9천 원에 멈췄는데 100 구경하고 싶잖아요. 그런 심리인 거예요. 그런 심리. 근데 막상 100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 되면 만약에 99만 9천 원에서 100만 2천 원으로 오늘 3천 원 올라갔다 그러면 내일 빠질 수도 있지만 올라갈 때 야 이거 진짜 100만 원 가네.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죠? 공매도. 공매도는 오늘 100이란 숫자를 보고 아마 지옥 같았을 거예요. 지옥을 경험을 한 거죠.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오늘같이 11%씩 이 100만 원을 넘어가면서도 이렇게 크게 급등하면서 110만 원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 110만 원 이제 110만 원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0이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않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110과 120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올릴 때 화들짝 놀란 공매도 세력이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갚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심리적인 숫자가 하나가 늘어나 버렸으니까 콤마 하나 더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숫자를 표기하려면.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우리나라 유일의 이제 황제주 100만 원대 황제주가 탄생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인간의 욕심이 반영된 부분 이제 이 투자자들의 지금 개인 투자자 비율이 한 70%를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우리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100만 원 넘었으니까 이제 100만 원 잘 봤다 하고 이성을 되찾을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테슬라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덜 나올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좋게 나올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을 다 해버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재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와야 할 게 뭐가 있을까? MSCI도 나왔고 에코프로 그 테슬라 주 실적 발표도 나왔고 에코프로의 자금난 확보 이런 것까지 다 나온 결과가 결국은 80만 원에서 그 매도 리포트를 냈던 애널리스트가 뭐 수사기관에 불려가건 말고 난리를 친 이후 그러면 그런 이제 제가 인간의 욕심이라고 표현했던 그 여러 가지 호재들이 거기에 인간의 정말 호기심과 욕심이 버무려져서 결국 거기에서부터도 40%를 결국 더 올려서 결국에 110만 원까지 왔는데 110만 원대까지 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제 에코프로의 또다시 이제 뭐 고점 논란 뭐 등등에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졌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욕심을 냈던 인간들이 이건 수익을 좀 실현해 놓을까 하고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 이미 저 같은 사람들은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아직 몰라요. 내일 뭐 120 갈지 130 갈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제가 오늘 아까 그 114만 얼마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우리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오늘 제가 뭐라고 써드렸냐면
차고 넘친다고 썼어요. 제가 쓴 거를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면 그 에코프로 어 아침에 써드린 대로 110 갈 기세라는 거를 9시 초반에 써드렸고 120 갈 기세인데요 하고는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9시 몇 분에 썼고요. 근데 본류는 놔두고 일부만이라도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래전부터 에코프로 매도할까요? 라고 물으셨던 분들한테 계속 홀딩 의견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젠 좀 파셔도 됩니다라고 했고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건 지금 잴 수가 없는 상황이다. 114만 원대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저도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뭐 매도를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욕심을 내던 인간이 그 욕심을 이제 좀 챙겨볼까 하는 그 이성을 찾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이제 가격은 다시 이성적인 수준으로 가겠죠. 지금은 꿈과 희망과 욕심과 이런 잴 수 없는 값어치를 계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꿈, 희망, 가치 이런 것들을 잴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버무려진 부분이 크다면 그거를 나쁘게 표현하면 거품이라는 건데 거품이 이제 가라앉게 되면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그 테슬라라는 실적 재료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좀 이제 해소되는 재료가 소멸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다만 한꺼번에 다 팔 필요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수익을 내고도 지금 뭐 벅차게 내고도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뭐 반 정도 덜어내고 또는 뭐 한 3분의 1 정도 덜어내고 나머지가 조금 빠지면 그때 에이 좀 덜 먹지 뭐 어제 팔 걸 하고 또 3분의 1 정도 더 팔아도 되고요. 내일 또는 오르면 아우 아싸 어제 안 팔기 잘했다 하지만 오늘 정도엔 팔아야지 하면서 팔아도 되고요. 뭐 각자 그냥 스타일대로 투자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수익 실현해서 다른 좋은 종목들 싸게 널려 있는 종목들을 뭐 반도체라든가 뭐 다른 2차 전지 다른 종목이라든가 좀 보고만 있다가 입맛만 다시던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에이 이거 뭐 어차피 투자금인데 아니 수익금인데 하면서 한번 이 종목 사고 싶었는데 에이 다 털려도 되니까 한번 사볼까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100만 원과 30만 원 뭐 오래전부터 계속 써드리고 말했던 그 지점까지 딱 왔는데 여기서는 수익을 조금 실현하면서 뭔가 내가 숫자로만 이렇게 보던 수익금을 한번 내 손에 쥐는 그런 느낌도 한번 챙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에코프로 종목에 조금 더 할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 개장이 지금 몇 분 안 남았습니다.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 지금 선물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최대한 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에코프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3종목이 코스피가 올랐고 726종목이 빠졌습니다. 장이 안 좋았죠. 코스피가 0.43% 빠졌고 코스피 100이 0.66%가 빠져서 대형주가 안 좋았죠. 더 안 좋았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372종목이 올랐고 1154종목이 빠졌어요. 자, 3배가 넘게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는데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1.76%가 올랐죠. 코스닥 150 어땠어요? 3.42% 올랐죠. 그러면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좋았나? 대형주가 좋았나? 근데 오른 종목이 훨씬 적어요. 3분의 1밖에 안 돼. 3배 넘게 하락 종목이 더 많아. 그러면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특정 무언가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를 견인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어땠을까? 안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지 않았던 또는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나 윤성FH나 이런 2차전지 중대형주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또는 적어도 ETF 정도는 2차전지 오늘 소부장 ETF 저 갖고 있는 건데 7%대 올랐고요.
ETF 2차전지 ETF들이 5에서 7%, 8%씩 막 올랐어요. 그러면 이 ETF들을 가지고 있었어도 오늘 같은 장에서 웬만한 뭐 어떤 종목보다도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ETF가 제가 요즘에 ETF에 조금 과장되게 그 스스로를 좀 칭찬하자면 ETF의 대가 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도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뭐 공부라기보다는 좀 깊이도 아닌데 하여튼 좀 시간을 들여서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었고 좀 한 뭐 2월쯤부터 한 6개월 정도를 ETF를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사고 팔고 이제 이러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ETF가 매력이 너무 철철 넘쳐서 제가 진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 반도체 ETF 말씀을 드렸죠. 오늘 2차전지 ETF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차전지 ETF들 정도만 갖고 있었어도 아우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그런 하루였다는 거, 뭐,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코스피는 개인만 샀어요. 기관이 팔았고. 근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5천억을 샀어요. 외국인만. 오늘 코스닥이 좋았던 이유는 대형주를 외국인이 샀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선물 지수는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0.49% 떨어져서 1260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1.65%가 빠져서 74달러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원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지난주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다. 코스닥은 강보합 출발 이후 장중에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 시총 상위 종목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대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의 이면에는 그 숏스퀴즈 물량이 또 대거 외국인들이 공매도 가장 큰 세력이기 때문에 그 숏스퀴즈 물량이 뭐 대거 들어온 것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차 전지주 강세의 900선 회복, 연중 최고치 갱신 이런 제목으로 어제 중국의 2분기 경제지표 실망감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도 원화 강세를 유지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고와 실적 발표를 앞두고 2차 전지 소재주들의 강세로 크게 올랐다는 거고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기반한 일반 전기전자, 에코프로 PM, 금융, 에코프로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우크라이나 문화유산 디지털화 참여 요청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이제 1.77%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코스피 지수 자체가 잘 가기가 좀 쉽지는 않은 구간이었는데 오늘 특징주 포스코 퓨처엠이 13%대 그러니까 코스피는 포스코 퓨처엠, 코스닥은 에코프로 형제들과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윤성 FNC, WCP 이런 종목들 중대형 2차 전지들이 크게 올랐는데 코스피에서도 역시 포스코 퓨처엠이 크게 올랐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이 거의 4%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약세가 좀 이어졌어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시총 1위주가 17% 가까이 이렇게 올랐고 에코프로 12% 정도 올랐으니까 이 두 종목과 그 다음에 뭐 LNF 5%대 케어젠도 5%대 이런 식의 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5%대 하락이 나왔고 HLB도 4%대 하락이 나왔으니까 좀 제약바이오가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업종은 코스피 철강금속이 1% 제일 좋았는데 사마알루미늄과 TCC 스틸, 대한금속과 포스코홀딩스까지가 2%대 상승이 나왔고 어제 제일 좋았던 건설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대우건설이 마이너스 8%대, SC엔지니어링과 삼부토건이 마이너스 6%대 하락했고 코스닥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좋았죠. 에코프로 BM이 16%대, 윌링스, 탑머티리얼, WCP가 6%대, LNF가 5%대 올랐습니다. 유통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코드네이처가 하한가, 가스텔바작이 마이너스 9%대, 메디프론이 마이너스 8%대, 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많이 빠진 종목에 이름 올렸고요.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이 8%대, JW 중해제약이 5%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팜젠사이언스와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3%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상한가, 펩트론이 26%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PCL과 NK맥스가 마이너스 8%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1638억 원이 늘었고, 코스닥의 코엔텍, 한글과 컴퓨터, 네페스, 유진테크, 테스, SNS텍이 과열 종목 지정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이었는데, 에코프로 BM 13%, 11% 이러다가 오늘 5%대까지 공매도 비중이 줄었죠. 지금 공매도를 크게 올라가는데 무서워서 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공매도 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대상, 지누스, CJ제일제당,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순이었고, 코스닥은 나이스 평가 정보, 메일 유업, 상상인, 메가스터디 교육, 코미팜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반년 동안 1000% 상승 에코프로 계속 오를까? 이런 제목의 기사, SBS 기사인데요. 2007년도 동일 철강 이후에 16년 만에 코스닥 황제주이면서 오늘 개인들의 지금 개인 투자자 비율이 70%가 넘는 상황.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간의 욕심, 개인의 욕심, 이런 것들이 반영됐을 때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PER이 에코프로가 781배에 달하고 테슬라가 50 정도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지금 어떤 객관적인 수치 이런 걸로는 지금 도저히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걸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지금 상당히 과한 거는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테슬라가 지금 1분기 실적에서 PER이 60.97입니다. 그러면 몇 배죠? 13배, 그죠? 지금 테슬라의 13배쯤 되는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게 에코프로라는 거죠. 테슬라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테슬라보다 13배나 높은 가치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과하다, 이렇게 누가 봐도 그냥 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가가 13분의 1로 줄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과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빠지게 되면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고요. 자, 에코프로의 컨센서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가 어닝 쇼크를 내면서 지나갔는데 3분기는 어떨까 하고 보면 매출액이 50%가 늘어납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러면 2분기 때는 매출액 어땠죠? 63%. 많이 는 거지만 그 전에 보시면 300%, 200%씩 오르다가 갑자기 60%, 50% 이렇게, 그 다음에 4분기에는 18% 이렇게 떨어집니다. 영업이익도 아예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고, 3분기 때 39%, 4분기 때 64% 이런 수준은 최근 분기 보면 358%, 230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아진 수치라는 거죠. 자, 연간 컨센서스 보면 매출액이 내년도에,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79%, 내년엔 23%, 영업이익은 29% 늘어납니다. 그러면 올해 그렇게 좀 안 좋은 실적이라고 해도 매출액이 79%, 영업이익 54%인데 작년에 영업이익 613%, 매출액 274%인데 올해 안 좋다고 하는 게 이 정도인데 내년엔 훨씬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안 좋아진다기보다 늘어나지만 시장의 기대와 예상치와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 정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을 만한 그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보는 것 자체가 저만 볼 게 아니고 이제 아마 보실 거예요. 오늘 많은 에코프로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아마 들여다 보실 거고, 최소한 제가 매일같이 에코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 영상을 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실적을 가지고 지금의 주가 수준을 110 몇만 원 되는 주가 수준을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불가능하다 보고요. 최근에 대차거래는 이제 공매도를 치기 위한
그 수량인데 최근에 4일 연속 빠지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대차 거래가 마이너스죠. 지난 한 달간 계속 팔고 있다. 그죠? 그래서 27만 주가 줄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에코프로가. 최근 주가 흐름을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한 거죠. 공매도를 뭐 빼야죠. 공매도에서 빠져나와야죠.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어땠을까요? 최근에 7월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이 샀죠. 에코프로 공매도 비중 계속 늘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오늘 26만 주를 덜어냈습니다. 자, 마이너스 파란색 마이너스 중에 26만 주 있나요? 없죠. 하루 대차거래 감소량으로 최고치를 최근 한 달 동안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상환량이 41만 3천 주나 됩니다. 대차거래가.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BM도 이제 공매도가 조금 줄기 위한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추세상 밀어 올릴 수는 있겠지만 좀 가라앉을 가능성을 높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오늘 못 팔았다 하면 내일 좀 비중 줄여도 되죠.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신 분들은 수익을 조금 실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주 길게 가져가 볼까? 2025년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볼까? 한 23년이니까 한 2년 정도 더 가져가 볼까 하면 여윳돈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을 하면서 가져가도 얼마든지 뭐 120, 130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느니 차라리 뭐 다른 못 가고 있는 뭐 2차 전지들 상대적으로 LNF나 첨보나 다른 못 가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기다려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반도체도 다시 잘 가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의 투자를 한번 해보신다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수급 볼까요? 삼성전자는 개인만 135만 주 팔고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 그래서 1,300원이 빠졌고 72,000원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에코프로 BM 외국인이 95만 주를 샀는데 이런 매수 비정상적이잖아요. 최근에 보세요. 하루에 제일 많이 산 게 13만 7천 주 사고 뭐 17,000주 사고 6만 9천 주 사고 이런 종목이 95만 주를 매수했다. 그러면 여기는 쇼스키즈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역시 22만 8천 주를 매수를 했는데 뭐 주가가 19,000원 오른 거는 지난번 그 54,000원 올랐던 적도 있고 해서 그렇게 썩 놀랄만한 뭐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이 팔고 기관도 약간 팔고 외국인이 왕창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이고요. 셀트리온도 개인만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15만 원까지 밀렸고요. 헬스케어는 개인이 왕창 사고 외국인이 약간 거들면서 주가가 뭐 주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64,000원대 지지를 받은 거라고 보고요.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혼자 매수를 했습니다만 주가는 39,000원대도 밀려서 38,900원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시간에 보면은 삼성전자 0.28% 200원이 오른 72,200원 에코프로 BM 1.23% 4,000원이 오른 33만원 에코프로 0.45% 5,000원이 빠진 111만 3,000원 셀트리온 0.2% 300원이 빠진 14만 9,700원 헬스케어 0.31% 200원이 빠진 6만 3,900원 위메이드 0.26% 100원이 오른 3만 9,000원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일봉 차트 보면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자세히 보시면 노란색 21선에 걸쳐 있습니다. 21선 72,000원 정확히 지지를 받았고요. 저는 여기서 21선 깨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내일 아마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선을 깬다는 건 상승 추세를 뭐 깬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깨기는커녕 FOMC 7월 FOMC 지나가고 나면 아마 전고점 깨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21선에서 바닥 잡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뭐 내일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 바로 아래쪽에 11선도 있고요. 이제 뭐 지지 라인이 두 개가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이제 설명할 수 없어요. 전고점 깨고 이제 신고가 썼고 주요 매물 벽을 단숨에 크게 돌파해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더 갑니다. 위에 누르는 물량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더 가더라도 조금 길게 보면 계속 질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자, 에코프로도 역시 마찬가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에코프로는 밑에 보시면 다시 RSI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해서 조금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았죠. 그래서 고점에서는 좀 한 3만 얼마 정도가 밀려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보면은 또 114만 원대 매도한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면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내지는 조금 숨고르기 같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다 안 좋습니다. 이평선 다 깼어요. 장대 연봉 맞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 예상되고 14만 5천 원대, 14만 6천 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케어 역시 주요 이동평균선 다 깼어요.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을 다 깼어요. 왜?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팔아야 되니까. 그 팔아야 되는 누군가가 세력이 다 던진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그래서 지금 10일선 마지막에 있는 오늘 5일, 20일, 240일, 10일 이동평균선 4개를 동시에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 가능하다고 보고 어디까지 빠질까? 6만 2천 원 정도까지 추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메이드 역시 안 좋습니다. 21선에 밀려서 계속 하락세. 그러면 지난번 저점 부근 3만 6천 원대 한 3만 7천 원 정도까지도 추가 밀릴 가능성 있다. 지금은 뭐 위메이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승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나 뭐 기술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부분입니다. 매수를 뭐 절대 권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은 선물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죠. 다우존스 마이너스 42, S&P 500 마이너스 7.5, 나스닥 마이너스 40.75, 그죠? 그러면 지금 이미 개장을 했어요. 미국 시장 개장을 했고, 개장한 지 한 10분쯤 됐네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될까? 선물 지수 보면 다우존스 마이너스 32, S&P 500 마이너스 4.5, 나스닥 마이너스 38.25. 비슷하지만 약간 줄인 상태이죠. 약간 현재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줄인 상태고요.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주요 종목들 좀 볼까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0.7%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개장하고 11분 정도 지났는데 하락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1.03% 요 정도 빠지고 있네요. 오늘 많이 빠졌던 포드모터 마이너스 0.3% 약간 더 하락하고 있고, 애플 마이너스 0.43% 지금 나스닥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인텔 마이너스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1%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또 마이크론 마이너스 1.2% 정도, 반도체는 조금 깨지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0.31%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약간의 약세와 그다음에 선물 지수까지도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내일 이대로 만약에 미국 시장이 하락하고 마무리한다면 우리 증시도 내일 하락할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